노로치바의 투쟁, 구출 분할 민영화 공격에 파업으로 맞서 노로치바 투쟁 역사 속에서 가장 거센 공반전이 된 투쟁은 1984-85년 구출 분할 민영화 10만 명 해고 반대 투쟁이었다. 당시 구출 최대 조합이었던 거꾸로 구출 노동조합은 민영화 공격으로 4년 동안에 22만 4천 명에서 4만 4천 명까지 줄어들었다. 13만 명의 구출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났다. 당시의 나카소네 수상은 천평, 전일본 노동조합 청평위회를 만치기 위해 구출 노동운동을 만치는 것이 민영화의 목적이었다고 나중에 공언했다. 구출 민영화는 수십만 명의 구출 노동자를 해고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해체하기 위해 기도된 국가적 부당 노동 행위였다. 노로치바는 모든 노동자들의 미래와 노동운동의 전망을 걸고 1985년 11월 1단계 파업, 1986년 2월 2단계 파업을 중심으로 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구출 분할 민영화를 반대한 구출 노동자의 유일한 파업이었다. 홍울령은 파업 구청 사업장을 1만 명의 청년대로 포위하는 탄압태세를 취했다. 구출 당국은 조합원 집에 파업에 참가하면 전원해고라는 정대미문의 파업 금지 명령을 보냈다. 모든 구출 노동자에게 선택이 요구되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투쟁에 나서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며 단결을 지켜낼 것인가. 동료들끼리 자기 먹을거리를 두고 취약한 경쟁을 벌이고 노예의 무리가 될 것인가. 파업 돌입 과정에는 여러 고민이 있었고 망설임이 있었다. 나만은 3명 중 1명의 해고 대상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조합원도 당연히 있었다. 우리 남편만은 파업에서 제외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가족도 있었다. 구출 당국이 프로 조합원들에게 대체 요원으로 운전하라고 강요했다. 혼자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숨가쁜 공방이 계속됐다. 노로치바는 구출 당국과 정부의 투쟁 파괴 공세에 맞서 파업 돌입 시간을 앞당겨 파업 대상을 확대했다. 노로치바 1100명은 11월 28일 총어를 기하여 청년항에 파업에 돌입했다. 24시간 파업은 관철되었다. 86년 1월 28일 구출 당국이 1단계 파업에 관련해서 사산 초유의 대량 해고 처분을 발표했다. 해고 20명을 비롯한 119명의 교단 처분이었다. 2월 15일 노로치바는 2단계 24시간 파업에 나섰다. 전국의 노동자들은 노로치바가 이만큼의 부당 처분을 받아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주목하고 있었다. 1단계 투쟁 때 스스로 불에 날아든 여름 벌레라고 비웃은 구출 당국과 정부는 노로치바도 이제 그만이라고 기대하면서 철저한 단합을 가했다. 그러나 노로치바의 결의는 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철저히 투쟁해낼 것을 통해 반드시 단결을 지켜내겠다는 것이었다. 2단계 파업은 말하자면 그 굳건한 결의 표명이었다. 3월 14일 구출 당국이 2단계 파업에 대해 해고 8명을 포함한 272명의 대량 부당 처분을 통과했다. 18일에는 지난 1단계 파업에 대한 3,600만 원에 이르는 파업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노로치바는 분할 민영화와 청년으로 투쟁해냈기 때문에 단결을 유지하며 민영화된 JR 회사에 넘어가서 다시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 道路千葉では拡大執行委員会が持たれていた。我々はこの戦いを通して労働者が本当にやはり団結していくということの意味を、学び取りました。今我々の職場では全員が一人も落語することなく戦いに立ち上がることを通して作り上げた
大きな労働者としての連帯感を獲得しつつあります。もう一つの問題は、正しく戦えば確実に大きな情勢を嫌うことができるんだということを、この戦いを通して我々は獲得したわけであります。我々はこの千葉の地で立証したわけであります。まさしく千葉を起点にして両言の火のごとくこの戦いが全国を席巻するときに我々は勝利をこのことを我々は最後まで完璧しなければ。 초리 분할 민영화된 지 1년, 해고자 28년, JR 회사에서 채용을 거부하고 청산사업단으로 내보낸 조합원들이 12명, 엄청난 간제정보 공세, 처분 연발. JR 회사의 심한 조직 파괴 공세에 맞서 도로치바 조합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반격에 나섰다. 도로치바는 88년 4월 14차 임시대회에서 장기 파상 파업으로 투쟁하기로 했다. 가족회도 투쟁의 일익을 담당했다. 사업단은 1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을 인재발현센터라는 이름의 수용소에 내보냈고, 또 역의 매점, 수집, 무인역에 쓰레기 줍기 등의 간제 정보했다. 투쟁 접점이 간제 정보 문제였다. 도리 없는 부단 노동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부터 반격에 나섰다. 당시 현장은 임원과 활동가들이 해고와 정보로 배제된 상황이었지만 장기 파상 파업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조직 체제를 구축해갔다. 운전 현장에서는 노사의 힘 관계는 도로치바가 압도적으로 우세였다. 현장 관리자들은 비록 소장실에 있더라도 편하게 있을 수 없었다. 1989년 12월 5일 JR 회사 출범 이후 처음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24시간 파업에 나섰다. 이 파업은 그 전년 12월에 일어난 열차 충돌 운전사 사망 사고 1주년을 기한 항의 파업이었다. 1990년 3월에 들어 철저한 파업 압살 태세를 물리치며 해고 철회를 내걸고 84시간 파업을 관철했다.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10년이 지난 1994년 4월 끈질긴 투쟁 끝에 도로치바는 분할 민영화 반대 파업 때문에 해고된 28명 전원의 해고 철회를 쟁취했다. 현재는 구철 민영화 강행 시 JR 회사가 채용을 거부한 1047명, 도로치바 9명의 해고 철회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세 가지 교훈. 1. 민영화 공세에 중간의 길이 없다. 양자 대결이 요구되었다면 좌쪽을 선택할 것. 어디까지나 원칙을 관철할 것. 2. 지도부가 단결해서 투쟁에 앞장서면 반드시 조합원들이 함께 해준다. 마지막으로 단결을 모든 투쟁의 평가 기준으로 해서 투쟁할 것. 사실 파업을 해봐도 아무것도 따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투쟁해서 단결할 수만 있다면 전망이 열린다. 도로치바는 파업으로 힘이 나서 단결을 강화했다.